자, 지금 현재 장시작 바로 네. 직전이고요.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역시 좀 마이너스 예상가로는 마이너스로 조금 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상가 코스피가 2328.77 그리고 코스닥이 711.57인데 각각 한 1.4% 1.5% 정도 네. 하락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하락이 영향 당연히 받죠. 영향을 당연히 뭐 주는 것 받겠죠.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말이라 거래가 굉장히 줄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조금만 나와도 빠집니다. 사실은. 연말에 근데 거래는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 북크로징이라는 걸 많이 하고요. 아. 네, 신규 투자 안 하고 이제 정리 이제 그리고 뭐 증권맨들이 예전에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그 납회가 27일, 26일 이렇게 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쉬었는데 요즘에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휴가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또 연월차 같은 거 많이 쓰라고 하니까 연말에는 그렇습니까? 휴가도 많이 가시고 그런 거. 자, 그러면 네. 오셨네요. 연말에도 연월 잘 안 쓰시는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9시가 이제 됐습니다. 장이 시작이 됐고요. 인터넷 연결하셔야 될 테니까 제가 조금만 더 보고 네네. 있겠습니다. 네. 역시 예상가와 비슷하게 지금 코스피는 2325.75 네. 35포인트가 빠졌고요. 1.49%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711.13 11.55포인트 빠졌고요. 1.6%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뭐 한 1.6% 네. 빠지고요. LG 에너지앤솔 1.8 빠지고 있고 특이한 건 저 한전은 플러스가 나고 있네요. 한전 내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2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인상 폭의 2배입니다. 그 정도 인상될 수도 있다는 이제 우려들이 나오면서 한전은 조금 가격이 좀 세게 가는 게 아니겠느냐. 정프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정도 마이너스. 현대차 1% 마이너스예요? 예. 네, 현대차는 위메이드도 오늘은 빠지는군요. 됐어요 이제? 네. 네네. 네, 빨리 오세요. 네네. 자, 오늘 이제 현재 코스피부터 이제 지수가 좀 나왔는데 한 30포인트 빠져서 2,331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6%고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이 43개, 하락이 이제 810개 정도 돼서 이제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8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1.63% 71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상승이 73개, 하락은 이제 1380개로 뭐 대다수 기업들은 그냥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뭐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좀 안 좋네요. 특히 카카오가 오늘도 한 3.8% 가까이 카카오는 뭐 지배구조에 대한 예.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어제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주주가 금융사업자다 이렇게 공정위가 보고 네. 뭐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카카오가 3%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가장 좋은 출발은 이제 한국전력이 2% 정도 이제 그 상승 출발했는데 다음 주에 또 전기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상은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한 2% 정도 주가 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1.58% 고려아연이 오늘 한 1.18%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화재가 오르고 있고 호텔신라도 0.7%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가 0.78% 이렇게 좀 오르고 있어서 일부 기업들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기업들은 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듀산 퓨어셀이 2.8%, 최근에 지누스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인 한미반도체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신주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이제 녹십자가 3% 정도 빠졌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했던 이 제약바이오 쪽도 약간 이제 오늘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오전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피 대표 기업들 대부분 다 일단 일부 좀 방어주 빼고는 거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조선주가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세장에서. 그래서 지수는 어쨌든 좀 그 2300 초반까지 좀 밀린 흐름이 오전에 나오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수 뭐 전체적으로 하락. 아유, 오랜만에 거의 뭐 올블루를 한번 또 저도 보고 있네요. 왜 호텔 신라 있잖아. 호텔 신라? 네, 올랐어요. 아. 오늘 아유, 이거 정말. 보이는데도 안 보이나 봐. 반갑다, 반가워. 하나 있네요. 네, 호텔 신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은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닥도 다 파란색인데 뭐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이제 시젠이 그래도 유일하게 한 0.18% 정도 시젠. 예, 상승하고 휴젤이 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0.9%니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데 다만 이제 오늘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카페24가 한 3% 빠졌고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3%인데 오늘 미국에서 로블록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네. 한국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이 한 2.6% 정도 하락을 했고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넥신도 한 2.5%, 또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강했는데 뭐 레고캠 바이오도 한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게임주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마이너스 2.4% 네.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오늘 역시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다 보니까 이쪽 소부장 섹터들도 굉장히 좀 약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드라마 컨텐츠 쪽 최근에 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역시 좀 빠지고 있는데 아마 넷플릭스가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8%나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예, 그 광고 이번에 신규로 이제 들어간 광고 상품이 좀 생각보다는 그게 좀 광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광고 있잖아. 네네네. 나는 처음부터 그거 좀 자충수 같은데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지. 아, 그러니까 광고 얼마 그럼. 좀 보고 대신 뭐 한 5, 6천에게 싸게 주고 하는 네. 거 그거요.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아, 왜냐면 광고 주고 광고 효과가 있어야지 광고를 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 노출한다고 광고가 되나? 거기에 그걸 우호적으로 그 광고를 우호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거 보겠나? 아, 가능하면 스킵하려고 할 것 같은데. 스킵이 안 안 되죠. 되겠죠. 안 되면 눈 감고 있지. 그냥 5분 거의 아니 어떻게 눈을 감고 딴데 보지. 아니 그렇게 싫어요 광고. 아니 광고 나온다고 눈을 꼭 감고 있어. 아니 넷플릭스. 야 우리 김프로님 정말 참 재밌으시다 말씀. 아니 광고 좀 싫으면 뭐 잠깐 뭐 딴짓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보면 눈을 꼭 감고 있다고요, 형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요 우리. 아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광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다눈 갖고 넷플릭스의 전략이 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다. 이게 잘 될 거라 생각한 게 그렇지. 아니라고 말씀을 밀려서 한 거잖아.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생각. 그게 안 정- 좋다는 거지. 정프로의 이 분석, 네,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광고주들한테는 이게 좀 안 좋죠. 당연히 뭐 이게 넷플릭스 효과가 없다고 네, 좀 네, 네. 지표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도 약간은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이제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한 1% 이상 뭐 낙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는데 일단 시초가 부근에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수급상은 어제 그 기관 투자들이 대량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298억 정도 순매수를 일단 오전에 좀 해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금융주라든가 전기전자 업종, 뭐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사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오늘 한 180억 정도를 팔고 있는데 대부분이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는 좀 많이 팔고 있어요. 한 300억 정도 아마 반도체에 집중돼 있는 것 같고 네. 반대로 금융 오늘 전기가스 좀 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전에 좀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이나 뭐 의류 업종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은 사지만 전체적으로 좀 전기전자 매도가 많아서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고 오늘 좀 특이한 건 이렇게 보통 급 나가는 날은 개인 투자분들이 오전부터 주식을 사는데 오늘은 좀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한 226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개인들도 좀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은행 업종이 좀 출발이 좋은 편인데 제주은행이 요즘에 계속 강하더라고요. 제주은행 그러니까 다른 은행주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 제주은행 혼자 그냥 20% 그냥 급등하고 왜? 있거든요. 뭐 저거 같은데 개별 제로 같은. 제주은행이 신한은행 결사죠. 네. 신한은행 결사인데 아마 뭐가 M&A 재료가 있나? M&A 제로도 있고 인터넷은행 뭐 두나무에 지분 매각한다 뭐 이런 두나무가 이제 일부 지분 가져간다 뭐 이런 뉴스도 두나무가 제주은행 지분을 산다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기사 보니까 또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두나무가 제주은행을 사요? 네 어제 기사가 아,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근데 같은데. 두나무 측에서도 뭐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것 지금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카카오뱅크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한에서 제주은행을 인터넷 은행으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좀 기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나무에서는 또 그런 오프라인 은행 하나 이렇게 또 좀 해보고 싶은 그래서 욕심 있을 수는 있겠네요.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 할 때는 아니죠. 정프로님 예. 세상을 좀 읽어봐요. 그게 지금 그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여론이 좋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코인 해가지고 지금 박살났는데 지금 그걸로 돈 벌어서 은행을 사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정서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주은행이 그런 이슈들이 뭐 주가에는 사실 긍정적이죠 사실 제주은행 주가에는 M&A 이슈가 그래서 오늘 20% 오늘 또 급등하면서 은행주 중에서는 좀 가장 강하고 카카오뱅크도 한 0.5%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STX 엔진이 좀 급등하는데 STX 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인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STX 그룹이 오늘 좀 좋은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도 일부 좀 강하고 오늘 좀 약세장인데 자동차 쪽도 일부 좀 부품주들이 만도랑 한원시스템, 현대모비스가 모두 3사가 지금 동반 상승하면서 네. 완성차는 좀 부진하지만 부품주는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좀 짚어주실까요? 통신 장비는 네. 지금 글쎄요 여기 뭐 상승폭에 보이진 않는데요. 네. 거의 안 보여요. 아, 5G 지금 장비 올라가잖아요. 이 시장에 KMW 1.2%. 그냥 자기가 그냥 얘기하세요. 얘기하시죠. 아래 저한테는 왜 안 보이죠? HIG 1%.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아니 올라가잖아. 이 힘든 장에 이 참 돋보이지 않습니까? 이 희소한 상승.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에이스테크나 KMW는 올라가는데 네. 지금 통신 장비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빠져요. 다른 장비는? 그러니까 다른 장비 빠지는데 이제 말씀하신 좀 가지고 계신 장비주가 올라가서 여기 전체 상승률은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더 땡큐입니다. 네, 땡큐예요. 네. 5G 장비주 중에 저의 종목들만 몇 개만 지금 가고 있다. RFHIC나 KMW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네. 금요일이죠? 그럼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아니 호텔 다른 금요일이나 이번 네. 주 다른 날보다 훨씬 컨디션도 좋고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제가요? 그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엉뚱한 왜 얘기 그럴까요? 꺼내실 거면 꺼내시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신 장비도 이게 그 안에 들어간 기업마다 좀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 뭐 이렇게 다 오르는 게 아니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통신 장비는 어쨌든 약세장인데 좀 좋은 성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외의 섹터는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인터넷 대표주가 좀 안 좋고 반도체도 좀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이상 빠졌고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다시 8만 원 깨져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낸드 관련주죠. 그 웨스턴 디지털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낸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지금 78,400원이에요. 오늘 다시 8만 원 깨져버렸습니다. 그 사이 많이 빠졌다. 예전에 그 9만 원 되면 무조건 바이라 그랬는데. 네. 그랬죠. 실제로 그래서 뭐 12만 원까지 갔었잖아. 12만 원까지 갔었죠. 와. 이렇게 적자가 날 줄은 몰랐지. 네. 와. 그 내년 적자도요. 이거 애널리스트마다 다 틀려요. 뭐 어떤 분은 1조다, 2조다 그러는데 6조 대 2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저는 밸류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VC. VC요. 밸류콜. 잠깐 이 웃음 나 해명 받고 싶 해명하세요. 왜 웃으신 아니, 거예요? 아니. 밸류콜.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VC가 좀 밸류 굴치에서 VC로 아니 벤처 캐피탈이냐 아니, 내가 WC를 했다고 꼭 그렇게 따라서 VC를 해야 됩니까? 오토클로젯입니다. 자 밸류쿨 한번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78,400 이 가격이면 저는 괜찮습니다. 야, 혹시 리나 주아님이 전 13만 6천 원이라시는데. 아 누구 좀 13만 6천. 저 현금화 많이 하신 분 저한테 좀 대출 좀 해줘봐요. 레버리지 이렇게 보게. 아 저는 이제 이 가격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783은 괜찮다. 예, 783은 괜찮습니다. 네. 하이닉스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미국의 반도체 획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3D 낸드 관련된 소부장도 오늘 이제 같이 동반해서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원전주도 좀 어제 좀 괜찮은데 오늘 좀 밀리고 있고요. 뭐 IT 부품주 이제 대부분의 조금 회복했네요. 예, 거래소가. 조금씩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하네. 그러네요. 예. 네. 확실히 아까보다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코스피가 특히 조금 더 힘을 내는 것 같고요. 자, 안 갈게요. 아예 저는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저 종목들은 정프로는 거의 안 해요. 아시잖아요. 아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해봐야 뭐 얘가 뭐 10배 갈 종목은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뭐 회사는 좋더라 하더라. 안 간다는 거예요. 정프로는.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러십니까? 삼성전자가 100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이제는. 지금까지 왔으면 100배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에이, 98년도부터 얼마나 한 거야?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예요? 100배 이상 났지. 그때 액면 분할 하기 전에가 그때 아마 98년도가 3만 원 정도 했던 거 3만 같아요. 원 그때가 그때가. 그 5천 원짜리 네, 3만 원이니까 네, 지금 5천 100원짜리 얼마야 지금? 지금 6만 원이니까. 자, 그것도 봐요. 벌써 지금 200원짜리인가? 얼마죠? 지금 100원까지 100원일 거예요. 네. 액면 몇 년이에요? 몇 년? 20몇 년 걸렸다고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 2년 사이에 10배를 가든지 반토막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리포트도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은행업종 이제 리포트고요. 그 신한투자증권의 은경환 연구원님이요. 이제 배당 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라는 이제 제목인데 요즘에 은행주가 사실 뭐 아까 제주은행도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지주도 굉장히 좀 강해서 코스피보다는 6.2%더 좋은 성과를 좀 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배당 성향 뭐 그 후퇴 우려감들이 항상 있긴 있었는데 뭐 정부에서도 자율적인 이제 배당 정책 존중한다는 이제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했고요. 그래서 현재 최근에 주가 올랐는데도 올해 전체 은행업종 평균 배당 수익률은 한 7.7%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락이 좀 걱정이긴 하죠. 은행주는 항상 이제 배당락일이 올해 28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아마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배당 수익률보다는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고민은 배당락 이유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는데 일단 계절적으로 4분기는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고 또 내년도 뭐 경기 둔화라든가 가계 대출 성장 이런 것들도 연체율이 또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네. 이런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배당인데 네. 아마 지금 정책 당국에서도 배당제도 개선 가능성 뭐 저번에 한번 3프로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을 지금 배당 기준일 이후 3개월 내에 주총에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주주를 결정을 하는 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방식인데 한국은 주주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금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한국도 이제 바꾸려고 정책 당국에서 지금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게 되면 은행한테도 좀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배당을 많이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배당에 대한 제도 개선 한번 기대를 네네. 해보자.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아, 배당락이 또 뭐냐, 배당락하면 주가 빠지냐 이런 이제 말씀들 어찌 보면 이제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런 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배당을 하지요. 이익이 났잖아요. 자, 회사가 장사를 해서 이제 이익이 났습니다.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배당 규모를 결정하죠. 이사회 총회에서. 자, 그럼 이제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한 그 가격만큼 주가가 하락합니다. That is 배당락. Right?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Why 떨어지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어제 그제하고 완전히 다르다. 해봐. 자, 뭐 변화가 있어 보니까. 자, 배당을 내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주식에 10% 배당해서 3천 원이 들어온다고 치죠. 그러면 3만 원인데 1,000원 이익 받죠? 29,000원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약간 문제 발생하죠. 아니 물어보지 말고 계속 얘기해. 아니 시작을 말든가. 만약에 그게 안 떨어지면 약간 하여튼 계산상 뭐가 안 맞아. 예? 그거 이제 약간 픽스 그걸 좀 시켜줘야 되니까 좀 뭐 덧붙이시겠습니까? 수습 좀 하세요. 1,000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배당,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유상증자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무상증자도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 증자 받을 수 있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 전날까지 이제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일이라 그러죠. 배당도 기준일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에 올해가 29일이 아마 폐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29일로. 그럼 그 이틀 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한국은 결제일이 이틀 후라서. 그렇죠. 그래서 27일 종가에 갖고 계셔야 되고,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배당 낙이라 그래서 배당, 그러니까 낙이라는 거는 여러 표현이 있어. 요 아까 떨어진다는 표현도 있고 권리가 없어진다. 아, 권리가 네, 없어진다. 권리락이라고도 하죠. 권리락. 그래서 보통 이제 무증 유증할 때 권리락에는 이제 그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간에 유증을 받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배당락도 똑같아요. 28일 날은 내가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내년에 배당을 받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날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을 할인시켜요. 그러니까 뭐 무상증자 할 때도 이 권리락 당일날 이제 왜냐하면 100% 주식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가격 조정을 당연히 해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만큼을. 예. 그래서 이제 배당도 똑같아요. 그만큼 또 현금이 빠지거든요. 근데 보통 원래 현금 배당을 줄 때는 배당락이 원래 없어요. 이 가격 떨어지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아, 그래요? 주식 배당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주식이 늘어난 느니까. 만큼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권리락은 배당락은 그러니까 현금 배당 때는 사실 원래 그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이제 공짜는 없거든요. 그냥 가격을 딱 맞춰서 조정하는데 명확하게 뭐 배당 10% 주니까 야 얘는 배당락 10% 다음 날 급락해야 돼. 이게 그건 아니고 아니지만. 보통 10%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그러면 한 7, 8% 정도 빠져요. 근데 일괄적이진 않지. 더 네, 빠지는 일괄적인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더 빠지는 것도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만 원인데 오늘 갖고 있으면 3만 1,000원이 되고 내일 갖고 있으면 3만 원이에요. 안 맞잖아. 그죠? 공정하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격 조정을 해줘요. 아니 왜 이래 오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 가격으로 조정한다는 거죠. 네, 시장이 그러니까 현금 배당 그런 거 현금 배당. 예. 주식으로 왜냐하면 주는 회사에 갖고 있는 자산을 네. 주주에게 이전시켜 버렸으니까 네. 가격 그렇죠, 가치가 그렇죠. 떨어질 네, 거다 떨어지게 이렇게 되죠. 네. 보고 그걸 반영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한다는 거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보통 뭐 배당 수익이 1% 정도면 거의 배당락이 없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은행주는 배당락이 심하죠. 그렇죠. 막 8%, 7% 배당 많이 주니까. 주니까. 네. 그거를 성장성이 그만큼 또 막 드러난 네. 업종도 아니고. 자, 그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는 다 되셨죠? 정프라 개그 좀 하니까 그래도 좀 반등한다. 아, 그래요? 어? 빨간 게 뭐 좀 많이 생겼는데 그 오. 사이에 어? 좋아요. 어떻게
계속해? 아니 또 하다간 이제 배당 이렇게 생겼어요. 좋습니다. 뭐야? RF도 마이너스네. 자, 하지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네. 조선주 같은 것들이 좀 반등하는 네, 거죠. 조선주가 괜찮은 거.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어디 갔죠? 한국조선인도 플러스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네이버 이 증권 페이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30종목까지밖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이게 저는 종목이 30개 훨씬 넘어가니까 막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원래 있던 종목인데 종목에서 빠져요. 자꾸 밀려서. 이건 좀 불만입니다. 네이버나 이건 한 100종목까지는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100종목 하시려면 그 HTS를 까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HTS.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HTS 다운로드 받아서 받으면 되잖아. 거의 관심 종목에 HTS 보고 있잖아, 많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관심 그건 종목 엄청 넣고 차트도 볼 수 있고 좋은데. 훨씬 실시간이고 네이버는 약간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요? 근데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 걸 해야 되지?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HTS. 네. 옛날에 보니까 그건 되게 뭐가 메뉴가 많아서 복잡하던데. 근데 거래하시는 증권사 딱 관심 있잖아요. 종목 그것만 딱 넣어놓으면 돼. 그래요? 관심 화면만 딱 등록해보면 그것만 떠.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 머리만큼 복잡하겠니? 자, 리포트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영 연구원님이 사실 어제 그 기사가 좀 약간 나왔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멕시코에 기가 팩토리 건설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멕시코 현지 언론의 보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투자 확정 단계에 임박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생산되면 이제 건설되면 5번째 생산 설비인데 그 테슬라가 아마 여기에는 좀 저렴한 모델, 그러니까 3만 달러 이하 가격 차종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인플레 그 감축법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생산을 하면 그래서 이미 이제 몇몇 업체들은 멕시코 공장에서 전기차도 홀류 생산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중에 기아가 17년도에 멕시코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연간 한 30만 대 정도 지금 가동 중이고 아마 기아도 여기서 전기차를 좀 홀류로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홀류가 이제 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연기관 차만 만들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개조해 가지고 전기차를 같이 만들어요. 무슨 뭐라 그래요? 혼류. 혼류 생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혼류. 네, 혼류 생산. 그래서 이제 혼합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만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기아가 거기에 또 갖고 있으니까 가능성 높지 않나 전기차 생산 이럴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언급된 거기 멕시코가 누에보 레온주라고 합니다. 거기 지역이 근데 거기가 기아가 있는 지역하고 똑같아요. 기아 자동차 공장하고 테슬라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같은 소재지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부품사가 좀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미 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기아 따라가는 회사들. 왜냐면 만약에 이 지역에 테슬라가 들어오면 또 바로 근접하니까 공급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는 우리나라 부품주한테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뉴스인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멕시코 언론의 좀 보도니까 좀 확정될 때까지 좀 기아 지켜보시면 부품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많이 있나? 기아 부품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미 그 현대차나 기아 계열사 그러니까 이 부품을 납품하는데 뭐 바디 샤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샤시 차체 같은 이런 걸 거.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손잡이 뭐 이런 거. 뭐 차가 뭐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건 없고 아니고. 그건 없으니까 뭐 카시트나 프레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테슬라 그 멕시코 공장에 같이 납품을 할 수 있겠다 이거죠? 할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 가까우니까 지역에. 멕시코. 그런 거 반영해서 글러오는 거 아닌가? 괜히 또 저 사막 한 군데 있어봐야 뭐 다른 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기아가 있는 게 낫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뭐 굳이 만들어 그냥 기아 보고 만들어다가 같이 잘 만들 텐데. 진짜.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잘 테슬라가 만들겠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날 텐데. 그럼. 잘 생각해봐. 테슬라 뭘 다 혼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얼마나 영악해. 애플은 안 그죠? 만들잖아. 네. 그리고 또 품질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정도 네. 리포트는 보고요. 네. 또 체크할 게 있을까요? 이 정도는 오늘은 뭐 일정은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더라고요. 오늘 미국이. 미국이 네, 뭐그 정도 이슈 있어도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 확인하면서 어우 코스닥은 이제 1%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애저녁에 들어왔어요. 네. 0.68이에요. 아 예전에 들어왔군요. 확실히 자기가 많은 데를 많이 보나 봐. 코스피가 많고 여기 코스닥이 네, 많으니까. 저는 코스닥만 야. 보니까요. 아 뭐 특별히 뭐 특징 있는 뭐 그런 주들은 야 산타크로스는 계속 또 올라가네 그죠? 스튜디오 아, 산타크로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예. 제주은행, STX 중공업, STX 엔진, 뭐 경남제약 등등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이 이렇게 은행주가 17%씩이나 올라. 제주은행. 이거 뭐야 이거? 뭐요? 2019년에 2,000원 하던 건데 9,800원. 뭐야 이게? 제주은행? 응. 이게 그렇죠. 제주은행이 예전에도 그 네이버에서 인수설이 좀 있었어요. 한참 또 움직일 때. 예, 네, 저는 뭐 당분간 예전에. 그 인터넷 회사라든지 뭐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아 지금 해줬는데 뭐 경영 혁신을 해가지고 뭐 혁신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검증 기간인데 지금 또 해줘 은행을 산업자본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해준 애들이 너무 못하면 이제 새로 들어와서 더 잘하라고 또 해줘. 이제 매기가 되라. 뭐 이런. 자, 요 정도로 그럼 오늘 시장은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오늘 주말에 좀 쉬시고. 네. 네. 아유, 요즘 뭐 건강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몸이 찌뿌둥하고 하시면 티팡 보이차 드시면서 네, 조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속 정리하시고요. 배고프시면 밥알 찹쌀떡 드시고. 네. 저기 밖에 나가실 때 네. 그 소팔메토 하나 있는데 갖고 가세요. 아, 그럼 가져가셔야 돼요. 필요 없으시면 놔두시고 네. 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내가 아까, 보니까 있어. 아까 저 PD들하고 야 이거 하나씩 드려 그랬더니 아 드리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거기다 비치해 놓고 비치해놓고. 그냥 필요하신 분 갖고 가시라 그래라. 그것도 그냥 포장지에다 싸드니까 그렇죠. 이게 심- 들고 뭐 들고 검은 포장지에 네, 검은 봉지로 검은 비닐봉지에 반드시 아니면 다 포장을 벗겨갖고 그 알약을 그냥 어디 병에다 이렇게 넣어서 드려요. 그럼 100% 가져갑니다. 아닌데 뭐 몸에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아니 뭐 좋은 건데. 그게 또 이유가 또 있죠. 우리 또 내가 어르신들. 어제 하나를 먹었잖아. 사실 성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 먹었더니 오늘 화장 안 가잖아. 안 갔잖아. 아 그래요. 그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김프로님은 소팔메토의 A형자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의 전략은 선광고 후수금이야. 효과 좋으면 좀 주시겠지. 자,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고 화장실 하루에 딱 한 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안 가게 하는 약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네, 전립선 건강을 위한 네. 소팔 코사놀이죠? 네. 네, 소팔메토와 옥타코사놀이 네. 같이 플러스된 소팔 아 근데 코사. 이선혜님이 이렇게 딱 썼는데 이사님 웃으시지만 필요하실 수도. 아이고 뭐 서로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네. 조용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영사님, 알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